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요즘에 램 값이 진짜 말이 안 되죠. 아니 무슨 반년 전에 8만원 하던 그 하이닉스 DDR5 16기가 메모리 가격이 지금 40만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5배가 오른 건데요. 와, 이게 진짜 맞나 싶죠?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가성비가 돼버린 알리발 미니 PC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기본적인 테스트부터 해서 외장 그래픽카드 연결하면 게이밍용으로 쓰기도 괜찮을지 등등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일단 오늘 가져온 거는 파이어벳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스타크래프트의 파이어벳이랑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래서 박스 언박싱부터 간단하게 보면요, 이 박스부터가 상당히 작게 생겼습니다. 이거 되게 빡빡하게 돼 있네. 그래서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야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름 자체도 미니 PC예요. 근데 열어보면은 바로 앞에 이렇게 보이는구나. 오, 그래서 비닐에 이렇게 하나 쌓여 있고요. 비닐이 밀봉되어 있지는 않고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딱 이렇게 생겼죠. 거의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께 얇긴 한 이 정도 되고요. 대략적으로 한 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cm보다 약간 덜 되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후면에 이제 포트 구성이 HDMI 하나, DP 하나, 랜 하나, 그리고 USB 3.2 4개,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원 공급 단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으로 이렇게 발열을 갖다가 빼주는 배기구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측면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전면에는 타입C 하나, 그리고 3.2 A 타입 2개, 그리고 이거는 이어폰 단자 하나 있고요. 전원 버튼이 하나 있네요. 그 밑에 쪽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쪽에서 아마 흡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갖다 빨아들여 가지고 팬으로 안에서 돌려서 밖으로 이렇게 뽑는 거죠. 그리고 여기 스티커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젠 5랑 그리고 라데온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미니 PC라는 이름답게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본체는 이렇고, 그리고 안쪽에 구성품이 더 있을 텐데 이렇게 별도 박스로 되어 있고요. 근데 뭐 포장 자체가 엄청 고급스럽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긴 해요. 아무래도 이게 가성비 컴퓨터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HDMI 케이블이 하나 있고요. 요거는 그 배사홀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모니터 뒤쪽에다 붙이거나 하는 그런 브레이킷 같아요. 네, 그래서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어댑터 하나 들어있고, 이게 구성품의 전부인 것 같아요. 이 전원 공급 어댑터는 120W까지 출력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니 PC에 들어가는 전력량 치고는 상당히 빵빵하게 되어 있는 그런 어댑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박스 같은 거 좀 치워놓고, 그래서 본체만 보시면은 바로 위에 이렇게 파이어벳이라고 딱 정확하게 쓰여 있죠. 그런데 이 브랜드 말고도 이제 알리에는 엄청 다양한 미니 PC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이 거의 못 들어본 회사들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익숙한 회사들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가성비가 됐을까요? 왜냐면은 여기에 16GB DDR5 5600 메모리랑 512GB NVMe SSD가 들어있는데요, 가격이 요거가 전체적으로 50만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 메모리 값이 쌌을 때는 이게 가성비가 될 이유가 없었는데요, 갑자기 메모리가 저렇게 되고 나니까 요게 가성비로 뜬 거죠. 그리고 아까는 SSD 얘기는 안 했지만 DDR5 메모리 말고요, SSD 가격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대충 뭐 이런 디램리스 SSD도 500기가 용량이 반년 전에는 한 5만원 정도였었는데요, 지금은 10만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메이저 SSD들은 더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메모리랑 SSD 가격만 단순 합산을 해도요 40에서 50만원 정도 한다는 건데, 방금 보여드린 요 미니 PC가 알리에서 지금 한 50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302달러를 주고 구매를 했는데요, 환율 계산하면 44만원이라 그때보다는 조금 더 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한 가지 함정이라면 함정일 수도 있는 게, 요게 150달러를 초과하면은 10% 부가세가 있거든요, 이제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구매하면서 45,000원 정도 부가세로 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붙으니까 아마 최종 가격은 한 53만원? 4만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아무래도 이제 해외 직구다 보니까 AS 받기는 좀 많이 힘들겠죠?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데 얘는 윈도우가 또 기본 탑재돼서 오거든요. 그래서 받은 다음에 바로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을 해도 가격이 싸긴 합니다. 간단하게 스펙시트를 살펴보면은 CPU는 라이젠 5 7640HS인데요, 라데온 760M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APU인데 이게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이거 노트북에도 많이 들어가는 CPU인데요, 젠4 아키텍처 6코어 12스레드 구성의 기본 클럭은 4.3GHz고요 부스트 클럭은 5GHz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CPU랑 비교하면은 시네벤치 릴리지 23 기준으로 라이젠 5 5600보다 조금 더 좋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싱글코어 성능은 20% 정도 상당히 더 많이 차이나게 좋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라이젠5 5600 가격도 지금 좀 정신이 나가는 수준이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보니까 17만 7천 원? 와, 이거 원래 한 10만 원에서 왔다 갔다 10만 원 아래로 갔던 적도 있었던 그런 CPU거든요. 근데 언제 이렇게 가격이 올랐지? 진짜 오랜만에 봤더니 좀 당황스러운데요? 근데 그것보다 더 성능 좋은 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L3 캐시 용량이 16MB라는 건데요. 보통 게이밍용 데스크탑 CPU의 L3 캐시 용량이 32MB인데 대부분 APU들은 16MB라서 얘도 동일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능이랑 별개로 미니 PC다 보니까 CPU를 100% 풀로드 상태로 오래 쓰게 되면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시네벤치 10분을 연속으로 돌려봤는데 85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게 스로틀링이 이 85도에 맞춰져 있어서 이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능을 약간 낮추면서 85도라는 온도를 제어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 사이즈에서 발열 관리가 힘들긴 한데요. 뭐 CPU를 그렇게 막 계속 풀로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풀로드 할 때 나는 소음은 어느 정도 나는지 잠깐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시면은 생각보다는 소음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상당히 정숙한 수준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게 노트북이랑 정말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풀로드를 안 하는 그런 평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문서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소음이 아예 없는 수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사무용 컴퓨터를 하나 사야 되는데 일반 컴퓨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이 될 때는요 이런 미니 PC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니터 뒤에다가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쓰면은 자리도 거의 차지를 안 하게 되고 좋죠. 물론 그냥 책상에 놓고 써도 크기가 되게 작으니까 괜찮고요. 근데 그냥 사무용 말고 게이밍용으로도 좀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내장 그래픽으로 사이버펑크 2077을 돌려봤는데 제 생각보다 성능이 이게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풀 HD 대상도의 낮은 옵션으로 FSR3 성능 모드에 프레임 생성까지 한 건데도 좀 이상할 정도로 안 나와서 야 뭐지 싶어가지고 디아블로4도 돌려봤는데 풀 HD 낮은 옵션에서 FSR 성능 모드로 똑같이 돌렸는데요. 필드에서 아즈모단 잡을 때 평균이 34프레임? 이렇게 좀 말이 안 되게 낮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내장 그래픽이라도 라데온 760M 정도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해서 찾아봤는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려면 일단 분해를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부터는 이거를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분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밑에 이렇게 나사가 그대로 이제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만 돌려가지고 빼면은 그냥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분해를 해볼게요. 일단 밑에 있었던 나사는 다 분해를 해줬고요. 그러고 다른 곳에는 딱히 나사가 박혀 있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빼면 빠질 것 같거든요. 벌써부터 이렇게 약간 들썩들썩 깜짝이야. 네, 그냥 이렇게 바로 빠졌어요. 고정하고 있는 게 이거 나사 4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 이렇게 팬이 하나 크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히트싱크 사이즈는 한 요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약간 진짜 노트북하고 비슷하면서도 뭐 펜 사이즈 자체는 조금 더 큰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모듈이 하나씩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끊어먹지 않도록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이게 이쪽에 걸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만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살살 빼면은 금방 빠지는구나. 네,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뺐는데 이 선들이 주렁주렁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얘네는 조금 처리를 해줘야겠네요. 일단 위에 전원선이랑 연결되어 있는 요 커넥터 부분 요거부터 빼줄게요. 근데 분해하기 전에 먼저 보시면은 여기서 원인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메모리가 16GB 한 개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이 잘 안 나왔었던 이유 중에서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러면은 메모리가 싱글 채널로 작동을 해요. 보통 메모리 대역폭을 넓히기 위해서 똑같은 메모리를 2개를 장착해서 듀얼 채널로 만드는데요. 이렇게 한 개만 달려가지고 싱글 채널로 작동을 하면은 내장 그래픽 성능이 엄청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외장 그래픽 카드를 쓰는 경우라면은 싱글 채널이나 듀얼 채널에 따라서 차이가 막 하늘과 땅 정도로 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장 그래픽이면은 그 정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리를 해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면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은 빠지죠. 딱 봐도 노트북용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유니웬
유니웬이라고 하는 메모리 회사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어디서 만든 건지를 모르겠어요. 중국 자체 브랜드인 것 같은데 중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메모리를 갖다 만드는 데가 이제 창신 메모리 그쪽이랑 다른 데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로고는 요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메모리 모듈을 갖다가 칩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패키징을 하는 회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유니웬이라는 데는. 근데 뭐 제가 중국 쪽 회사 이름 같은 거는 잘 몰라가지고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SSD에 붙어있는 이 스티커도 파이어벳 그대로 요 미니 PC 브랜드가 붙어있죠. 그래서 SSD는 본 김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크리스탈 디스크마크를 돌려봤더니 연속 읽기 쓰기가 3200, 1800MB/s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전형적인 PCI Express 3.0 버전의 NVMe SSD 속도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용량은 512GB였습니다. 아무튼 뭐 SSD로 잠깐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 DDR5 메모리가 16GB 싱글 채널 1개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쪽 메모리는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는데 요거 마이크론의 메모리인데요. 요거 2개를 장착해가지고 듀얼 채널로 만들어주면은 내장 그래픽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사이버펑크를 다시 돌려봤는데요. 왼쪽이 싱글 채널이고 오른쪽이 듀얼 채널인데 야, 성능 차이가 엄청나죠? 게임 옵션은 아까랑 똑같이 한 건데요. 성능 차이가 거의 뭐 한 70% 정도? 그 정도 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 1% 프레임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요. 요게 검은 신화 50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오는데요. 싱글 채널보다 듀얼 채널에서 성능이 약 60% 정도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기본 상태에서 내장 그래픽으로 게임을 하는 거는 조금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내장 그래픽 성능을 높이자고 요 램을 하나 추가하는 거는 가성비 면에서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외장 그래픽 카드 연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던 그 오큐링크 외장 그래픽 카드 독인데요. 요 독 자체는 저는 한 8만원 정도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별도 파워 서플라이랑 그래픽 카드까지 필요하니까 추가 비용이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내가 컴퓨터를 그냥 사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파워나 그래픽 카드나 다 필요한 부품들이긴 하죠. 단지 이 독의 가격이 8만원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뭐 파워 서플라이는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 말고 싼 거 한 4만원짜리를 써도 됩니다. 어차피 이 그래픽 카드 하나만 돌리기 위한 용도의 파워 서플라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5060을 가져왔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이 5060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이 한 47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성비 좋은 그래픽카드 탑3에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외장 그래픽카드 용으로 한 6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면은 이 미니 PC 본체까지 전체적으로 한 110만원 정도? 한 115만원?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알리에서 이 미니 PC 할인을 얼마나 받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연결하냐면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 미니 PC에 남는 M.2 슬롯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미니 PC임에도 M.2 슬롯이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요게 보시면은 이 M.2 슬롯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단자 부분이 있죠. 이 단자 부분을 M.2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반대편에는 오큐링크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또 커넥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케이블을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얘가 그래픽 카드를 그냥 바로 인식을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분해된 상태로 이거를 쓸 건 아니고 얘를 어느 정도 다시 조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딱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다시 완료가 됐죠. 그래서 약간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 끄트머리로 이렇게 오큐링크 단자가 빠져나온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모습대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케이블로 연결만 해주면은 그냥 바로 장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큐링크 독 조립을 마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좀 전에 메모리를 갖다가 32GB 그대로 넣고 지금 조립은 했지만 제가 다시 분해를 해가지고 16GB 원래 있던 상태로 원복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해상도는 전부 QHD로 올렸고 게임 옵션도 모두 다 최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DLSS4 퀄리티 모드로 MFG 4배를 설정을 해줬는데요. 먼저 디아블로4에서는 동일하게 필드에서 아즈모단을 잡아보니까요, 평균 200프레임이 넘게 나왔는데 그래픽카드 사용률을 보시면 거의 계속 95% 이상으로 꾸준하게 잘 뽑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위 1%가 왜 이렇게 낮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게 측정 프로그램인 애프터버너가요,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의 하위 1%를 제대로 표시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프레임 뷰라고 하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 하위 1% 프레임이 1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이버펑크 2077도 역시 동일한 옵션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평균 180프레임 정도의 하위 1%는 110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도 하위 1% 프레임이 약간 다른데 실제로는 110프레임 정도 나온 게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 검은 신화 50에서는 평균 120프레임의 하위 1%는 80프레임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뭐 외장 그래픽카드 도구를 연결을 하면은 나름 QHD 해상도에서도 할만하게 성능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래픽카드 자체의 성능을 완벽하게 100% 뽑아냈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닐 수도 있긴 한데요. 이런 도구를 쓰는 목적 자체가 램 가격이 오른 거를 좀 방어를 하면서 적당히 가성비 있게 게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알리발 미니 PC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살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특히 사무용 컴퓨터를 산다 뭐 이러면은 기본으로 윈도우까지 다 깔려서 오니까 가성비가 조금 더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외장 그래픽카드를 연결을 하면은 게임하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간부가스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중국산이라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SSD가 중국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백도어? 뭐 이런 게 진짜 있냐 없냐를 떠나서 찜찜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S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게 있죠.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특별히 고장날 부분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자제품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도 하니까 좀 불안한 느낌이 없진 않죠. 그리고 게임용으로 구입을 하려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오큐링크 같은 별도 장비를 사용자가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게 귀찮고 또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게 다 AI 때문이다.